요즘 에코프로 주가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하루에 20%씩 연일 질주하는 차트를 보고 있으면 경이로움을 넘어 공포마저 느껴집니다. 유튜브를 켜면 온통 뻔한 이야기들 뿐이죠. 외국인이 산다, 기관이 대량 매수했다, 공매도 쇼스퀴즈가 터졌다. 혹은 곧 장대 양봉이 나올 테니 나만 믿어라 같은 무책임한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들으시면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갑자기 2차전지 시장이 하루아침에 천지개벽해서 매일 20%씩 오르는 걸까요? 반도체처럼 수조 원의 이익이 당장 찍히는 상황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기존의 투자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샀다 팔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장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이제 실적은 주가를 설명하는 핵심 지표가 아닙니다. 지금 코스닥은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ETF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관이 하루에 조 단위로 코스닥 주식을 쇼핑하듯 쓴 적이 있었나요?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ETF에 돈이 들어오니까 규정상 무조건 사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미래 가치나 실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ETF에 돈이 유입되면 사고 유입이 멈추면 안 삽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객 예탁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돈의 파도가 시장으로 밀려들고 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코스닥 150 관련 ETF와 2차전지 관련 ETF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기관은 그 돈을 받아 기계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뿐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는 3년 전의 2차전지 열풍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개미들이 직접 계좌를 열고 에코프로를 포스코를 한 주 한 주 직접 샀습니다. 개인들의 직접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렸던 6탄전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종목을 직접 사기보다 ETF라는 바구니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개인들이 ETF를 매수하는 순간 사람이 아닌 AI와 기계적 알고리즘이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특히 지수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의 유행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다음날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기관은 마감 직전에 에코프로 같은 대장주를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으로 쓸어 담아야 합니다. 상승이 상승을 부르고 그 상승 때문에 기관이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자기 증식적 폭주가 시작된 겁니다. 과거에는 나만 이 종목이 없나? 라는 종목에 대한 FOMO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ETF에 대한 FOMO의 시대입니다. 지수가 저 멀리 달아나고 ETF 수익률이 치솟는 것을 보며 투자자들은 종목을 고르는 대신 ETF를 사기 위해 예탁금을 쏟아붓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제 사람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시장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이 주도하는 시스템 시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거대한 블랙홀, 그 정점에는 에코프로가 서 있습니다. 기관이 조 단위로 매수하는 건 그들이 에코프로의 미래를 확신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ETF로 밀려 들어오는 예탁금이라는 거대한 에너지를 처리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에코프로의 고점은 어디일까요? PER이 몇 배일 때? 혹은 시가총액이 얼마일 때? 아닙니다. 패시브 시장에서 그런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에코프로의 고점은 오직 고객 예탁금의 증가가 멈추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ETF로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때, 그래서 기관의 기계적인 매수 버튼이 멈추는 그날이 바로 이 파티의 끝입니다.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주가를 밀어 올리던 수급의 연료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100조 원의 예탁금이 유지되고 ETF로 돈이 계속 흐르는 한 에코프로의 정고점 돌파는 물론 그 이상의 상승도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이제 낡은 잣대로 시장을 보지 마십시오. 실적을 논하며 거품이라 소리칠 때 시장은 수급이라는 거대한 파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 증권사 보고서나 유튜버들의 차트 분석이 아닙니다. 바로 예탁금 잔고와 ETF로의 자금 유입 속도입니다. 그럼 이 파도는 언제 어떤 신호를 주며 멈추게 될까요?
수급의 쏠림이 임계점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징후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은 다음 2편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